와, 씨, 이거 편집 됐다 이거. 몇 분 걸렸지? 이 편집이 이거 쉬울까요? 이게 제가 좀 양질의 말이 존나 많아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카라미 학원의 카라미입니다. 네, 오늘은 그 영상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7월 환경을 총결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그 말할 게 워낙 많은 이야기 주제다 보니까 서로는 짧게 끝내고 바로 게스트분 자기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래시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권 매장 쪽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매주마다 트위터 쪽에서 일본 비공인대 입상 결과 올라오면 그 데이터를 뽑아서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저의 감상이나 의견 같은 거를 이제 다른 분들이랑 공유를 하는 그런 것들을 취미로 평소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7월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항들 혹시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제 보통 분기가 딱 처음 스타트를 딱 끊으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건 뭐니 해도 금제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금제도 어느 정도 바뀐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걸 영향을 받고 뭔가 바뀌긴 했지만, 근데 사실 이게 최근의 경향의 특징인데 금제에서 정말 많은 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분기도 사실 예외가 없었던 게, 이번 금지 제한 리스트가 제법 많죠. 이제 뭐 해제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환경권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이게 뭘 해제해 주려면 과감하게 그냥 카가리 아니면 그쵸. 멀티페이커 뭐 이런 걸 해줘야 이제 환경이 그쵸. 조금 예전 관록이 있었던 그런 테마들이 이제 딱 혼내주는, 이제 요즘 그쵸. 테마들이 이제 그냥 끼노고요. 나 없었으니까 이제. 맞아요. 사실 뭐 그런 테마들이 풀려야 좀 변화가 있을랑 말랑 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풀어준 경향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이렇다 보니까 사실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까지 눈에 띄는 부분이 많지 않았어요. 최소한 티어 게임 하는 입장에서의 관점으로는 캐치할 만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죠. 그 중에 캐치할 내용이 있다면 딱 3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바로 이제 첫 번째로 드란시아의 금지, 그리고 드란시아. 그리고 준제한 2개인데요. 준제한이에요. 제한도 아니고 준제한. 그죠. 준제한. 연무 천기와 그리고 사이프레임 감마의 준제한인데 둘 다 이제 준제한으로 완화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제재를 먹은. 이 중에서 진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당연히 드란시아겠죠. 그렇죠. 저는 뭐 당사자로서 정말 드란시아가 있었더라면. 드란시아의 금지로 이제 받는 영향 중에서 대표적인 가장 큰 2가지가 이제 바로, 일단 첫 번째는 12수 단덱이라는 덱 자체가 대회 덱으로서 성립을 못하게 되는, 저는 이제 환경을 계속 좀 쪼개서 약간 미세하게 보는 입장에서는 12수라는 덱이 되게 특이한 덱이었어요. 그죠. 왜냐면 이 12수라는 덱이 약간, 저는 이런 덱을 약간 컨트롤 덱?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롤 약간 분류를 하자면 그렇죠. 이게 사실 컨트롤이라고 얘기하기 조금 힘들 수 있긴 한데, 유희왕이란 게임이 이거 컨트롤, 미드레인지, 뭐 콤보 이거 얘기하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따지자 보면 컨트롤. 그렇죠. 운영덱이라고 하죠, 흔히. 약간 또 다른 용어로 하면. 그리고 이제 이 컨트롤 덱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12수라는 덱이 되게 특이한 게, 일단은 12수라는 덱 자체가 덱 구성을 보면 한 장만으로 기능이 성립하는 초동이 이제 10장 들어가고. 그죠. 이게 확실히 옛날에 비해서 그 더 할 거 없이 그냥 소재가 2-3개 있는 드란시아를 세우는 게 초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후속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에 이 드란시아를 밟고 이 드란시아를 치우지 못하니까 그쵸. 초동이 진짜 초동이죠. 그리고 더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사실 한장 초동 덱은 많아요. 그러니까 그죠. 이게 12수라는 테마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되게 충격을 받았죠. 카드 한 장으로 게임이 되는 게 말이 되냐. 그죠. 약간, 그런데 사실 이제는 한장 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임팩트가 없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다르죠, 확실히. 이게 12수가 다른 원핸드 덱과 다른 점이 뭐냐, 12수는 그 원핸드가 정말 말 그대로 카드 한 장으로 메인 덱에 다른 파츠를 필요하지 않고 자기 자신 한 장만으로 모든 기믹이 다 완결을 갖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옛날에는 브론이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덱에 있는 다른 12수도 끌어오면서 계속 메인 기믹을 굴렸다고 하면, 요즘의 12수는 그냥 진짜 12수 어떤 몬스터를 잡든 상관없이 드란시아로 턴을 버티고 나면 이 아제우스라는 카드가 그냥 카드가 메인 기믹을 상대하는 정도니까 그렇죠. 사실상 완결성을 갖는다고 봐도 무방한.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이 완결성을 한 장만으로 갖추면 나머지는 뭐 넣느냐?
전부 다 이제 비테마 범용 카드를 이제 넣는 그런 구조의 덱인데 그죠. 이런 정확하게 이분화된 구성은 어느 정도 파워가 많이 올라갔다고 평가받는 지금 분기에서 사실상 거의 없는 덱 구성이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길게 한 이유가 뭐냐면 12수가 강하다 이렇게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12수가 이 넓은 범용 칸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였느냐, 환경에 정말 유동적인 대응이 가능했어요. 아 그죠. 그리고 이 12수의 특성상 상대가 어느 정도 플레이를 해도 내 12수 일반 소환과 아제우스가 나오는 그 과정을 막을 수만 없게만 만들면 그대로 게임을 밀 수 있는 덱이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죠. 여기서 나오는 특징이 뭐냐, 전개덱을 상대로 굉장히 강합니다. 아 왜냐하면 이게 전개덱이 보통 어떤 임계점 이상의 플레이를 해내지 못하면 12수 일반 소환 그 다음에 아제우스 이 플레이조차도 막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요. 요즘 전개덱들 패트랩 관통력이 좋은데 그게 되겠냐. 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12수는 그게 진짜 돼요. 왜냐? 초동 빼고 나머지가 다 패트랩이거든. 그지. 이게 진짜로 실현이 가능한 덱이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실제로 이 4월 분기 이전 분기에서도 12수가 전개계 위주의 환경을 12수 혼자만의 힘으로 돌파해서 순식간에 환경 탑으로 오른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맞아, 그때가 맞아. 언제였냐면 전내 드라이트론, 팬텀 나이츠 약간 이런 환경이었는데 그죠. 그 환경을 12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단숨에 환경 탑을 먹은 그 사례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원래 전내계 드라이트론 팬텀 나이츠는 받는 패트랩이 굉장히 상이에요. 아 맞아요. 그쵸. 진짜 이게 그런 덱들을 상정하고 메인 덱 패트랩 라인을 구축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이게 왜냐면 어떤 패트랩을 쓰면 다른 얘네들한테 안 먹히고 이제 이래가지고 둥근 거를 쓰고 싶은데도 맞아요. 정말 이게 특이해요. 옛날에는 둥근 패트랩이라는 게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둥근 패트랩이라는 게 거의 없다는 정도로 그 전개 계열 덱들이 이제 굉장히 좀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게 좀 힘들죠, 확실히. 그래서 사실 요즘 패트랩은 정말 정확하게 박히는 게 아니면 둥글게 약한 경우가 많거든요. 아 사실.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조금 스친. 그러니까 진짜 이게 사실상 스쳐 조금- 치명타가 아니라 스쳤는데 그냥 이제 딱지. 맞아요. 예, 딱지 생긴 정도. 그래서 저는 그 환경이 딱 그 전개계 위주 환경이 돌았을 때 이거는 못 뚫겠다. 아 그죠. 이거는- 이거는 전내 드라이트론 팬텀 나이츠 3강으로 분기 끝까지 가는 각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12수가 뚫더라고요. 와, 근데 진짜 이건 상상도 못할 맞아요. 것 같죠, 확실히. 이게 너무나도 다른 구조였는데 그거를 돌파해버리니까. 그거를 공통적으로 전부 다 카운터 칠 수 있는 구성이 가능하다는 게 상당히 특이한 거거든요. 지금 기준으로도.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 12수의 정말 재밌는 점이 뭐냐면 그러면서 컨트롤 대가 약해요. 아 컨트롤 대한 왜냐면 솔직히 엘드리치나 삼도회 같은 데 입장에서 12수 초동 굉장히 귀엽거든요. 그래서 12수의 역할이 뭐였냐면 전개계가 포화 상태가 되는 약간 그런 환경을 억제시키면서 컨트롤 덱의 유입을 약간 유발시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아 이거 확실히 맞네요. 이게 네. 환경을 읽는다는 게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특정 덱이 올라오면서 이제 이런 덱들을 사용하기 힘들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올라온 덱을 잡기 위해서 또 다른 덱이 유입되고 이제 이런 게 환경의 흐름. 아 근데 사실 이 드란시아 금지라는 거를 물론 12수 드란시아지만 12수 테마만 얘기하기엔 사실 또 얘기할 테마가 있잖아요. 그쵸? 예. 12수 트라이브 리게이드라고 전 환경 톱. 그쵸. 이거는 이제 좀 MMO에다가 확실하게 톱으로 후반쯤에는 리딩을 했으니까 중후반쯤에는 확실하게 그 분포도나 사용하는 YP들의 선호도 이런 것만 봐도 좀 잘 안 나오는 탑 환경이 조금 구축되었지 않았나. 그렇죠. 이게 사실 요즘 환경이 어떻냐면 어떤 덱이 아무리 세더라도 약점이 있기가 마련이거든요. 아 그죠. 약점이 약간 일부러 그렇게 설계한 것도 좀 있었어요. 사실 그동안은. 테마가 나오면 항상 네. 그런데 이 12 트라이브리게이드는 분명 약점이 없는 덱은 아니에요. 이 트라이브리게이드라는 메인 기믹이 롱기누스 하나의 턴플레이가 이제 스킬이 된다거나 아니면 무효계를 꽤 아프게 밟는다던가 그쵸. 분명 이런 단점이 있어서 사실 트라이브리게이드가 이번 분기에 되게 핫하게 데뷔를 했지만 어느 정도 분포가 안정될 수가 있었어요. 이 12수 드란시아가만 아니었다면. 그죠. 이 트라이브 리게이드 용병이 그 12수 말고도 다른 카드들이 있긴 하지만 트라이브 리게이드 자체가 그 이상 무언가를 더 할 필요가 없다. 리볼트, 아폴로오사 뭐 이런 거에서 완결성을 가지니까 거기서 더 할 필요 없이 단점을 보강해주는 그런 용병을 사용하겠다 해서 이제 쓰인 것 중 대표적인 게 12수인데 그 12수 트라이브 리게이드가 좀 아시다시피 맞아요. 숙련도에 따라서 많이 갈리거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좀 쉬운 거 아닌가? 모로모레트로 페리스트 만들어서 트라이브 리게이트 나오고 뭐 이러면 뭐 대충 전개하는 거 아닌가? 했지만 사실 잘하는 이제 플레이어들은 그렇게 플레이를 안 했죠. 사실 웬만하면 그 12수가 처음에 내려와서 드란시아로 일단 첫 턴을 간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브 리게이드가 나가는 그렇죠. 그런 형식이나 아니면 12수로 확실한 체크 이후에 테라스가 나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패트를 케어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가 진짜 까다로웠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트라이브 리게이드의 약점이 무효계나 이제 롱기누스 이런 카드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드란시아가 나오면서 꼬이는 문제점이 뭐냐? 일단은 롱기누스를 받더라도 뭔가가 생길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드란시아라든가 아니면 이제 카레로 드셨던 그 모로모레트 전개 루트. 근데 사실 그 전개 루트가 이제 그렇다고 잘하는 분들이 아예 플레이를 안 한 건 또 아닌 게 그죠. 그걸로 전개를 쭉 밟았을 때 상대가 롱기누스를 던지더라도 이제 최소한의 트라이브 리게이드 기믹상의 견제가 성립이 돼요. 이게 드란시아가 있으면. 그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장점이 이제 첫 번째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또 그 뒤에 드신 사례대로 드란시아를 세워놓고 트라이브 리게이드를 플레이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롱기누스가 나 이제 무효계를 던지더라도 상대 쪽에 견제가 계속 남잖아요. 이제 그죠. 트라이브 리게이드 쪽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상대의 페어발의 가치를 계속 깎는 거예요. 이 12수 김민이. 그 가치를 깎는다. 예. 이게 생소하실 분들도 있는데 이게 사실 거의 본질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유이왕이 상대의 패에 있는 카드의 가치를 깎는 게임이라고 그렇죠. 봐도 무방하죠. 사실 하나하나의 그 역할을 카드 한 장 값을 못하게 하는 0.5 뭐 이런 식으로 값어치를 만들어서 이기는 그렇죠. 그런 게 사실 카드 게임이니까 그 점에서 일단 12트라브가 굉장히 강했죠. 이 와중에 그런 걸 유발하는 덱들은 사실 고점이 낮기 마련인데 맞아요. 이 덱은 고점을 맘대로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 지명자 같은 게 잡혀있을 때 확실하게 이제 과감하게 고점을 끌어올림으로써 드란시아, 아폴로우사, 리볼트라는 그렇죠. 이런 정말 전개 계열 덱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억제력을 만들다 보니까 이 좀 확실히 이게 1강일 수밖에 없던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와중에 전개 과정 안에서 리볼트라는 카드가 이 리볼트라는 카드만큼 현안경에서 완벽한 완결성을 가지는 카드가 없는 것 같거든요. 이 견제 그리고 후속 모든 걸 해결해 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드란시아라는 카드를 금지를 시킬 수밖에 없었다. 왜 와이? 트라이브 리게이드는 확실하게 단점, 약점이라는 게 있던 덱인데 이 드란시아라는 존재, 솔직히 12수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드란시아라는 카드 때문에 완전 그 약점을 덮어버리니까 이게 좀 확실히 문제였다. 뭐 그 제가 KCS에서 그 후공 구축으로 했던 거 정도 아니면 이제 사실 후공 잡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드란시아라는 카드의 금지는 조금 필수 불가결하지 않았나. 네, 그러면 이제 12수 드란시아 말고 천기도 준지안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 천기 준지안이 갖는 의미라는 게 어떤 거일까요? 사실 이게 12수 단덱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삭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트라이브 리게이드 너프라고 보는 게 맞아요. 물론 이제 문라이트라든가 이제 염성이라든가 이런 B티어 테마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키카드였던 것도 맞지만 사실 이 프렉타이라는 카드 자체가 트라이브 리게이드라는 덱 자체를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말 강한 원핸드 카드였기 때문에 그리고 12수와 트라이브 리게이드 기믹 사이를 연결해주는 카드가 있어요. 이 연무천기라는 카드가. 이거는 지금도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이 천기가 12수를 가져올지 프렉타를 가져올지 알 수가 없어서 그거에 따라서 상대의 머리를 굉장히 아프게 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강제시키는 면이 굉장히 강한 서치 카드이기 때문에 준지안은 타당했다. 그리고 어쩌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준지안 정도면 꽤 후하게 해준 거 아닌가? 그러면 천기 준지안은 확실히 좀 타당했고 그 다음을 얘기하면 감마가 준지안이 되잖아요. 이 감마 준지안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과감한 제재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이게 진짜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 감마라는 카드가 환경권의 감만의 모습을 드러낸 게 이 전내계라는 사실상 현재 이 메타 게임에서 선 전개계를 대표주자로 이제 군림하고 있는 이 전내계의 존재였거든요. 전내계의 VFD를 손쉽게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무효계를 받지 않는 전내 상대로 가장 강한 페어발이 감마다. 그래서 이 감마가 메인에 투입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감마가 전내한테만 쓴 것도 아니에요. 사실상 몬스터를 통해서 플레이를 하는 거의 모든 덱들이 맞는 이제 페어발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랑 좀 연결이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덱을 구축할 때 이 둥근 패트랩이 이 시집에 있어야 되는데 아니 없는 거야. 맞아요. 이러면 뭘 써야 되냐? 이 감마가 안 통한다? 이런 데는 사실 엘드리치 같은 이제 함정형 덱 말고는 어차피 함정형 덱은 패트랩 안 먹거든요. 잘. 진짜 감마라는 카드가 이래서 조금 더 주목성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금제를 먹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카드긴 하거든요. 옛날부터 쓰이긴 쓰였지만 그만큼의 리스크를 갖고 있다. 리턴보다 이거 드라이버 패 잡으면 그냥
진짜 슬프거든요. 그런 리스크를 짊어지고 쓰는 카드이기 때문에 뭐 인정.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진짜 준지하는 맥이었다? 와 이거는 선전포고한 거죠. 쓰지 마라. 씨발 내가 사이프레임 하라 했지. 어? 감마만 쓰랬어? 내가 딱 이런 느낌이니까. 예. 그리고 사실 이 감마 준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어요. 아 맞아요. 저도 조금 이게? 진짜로? 약간 이런 느낌. 저도 이게 맞아 이랬거든요. 왜냐면요. 분명 내가 본 금제 리스트에는 VFT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커요. 이 지금 전내라는 덱을 완벽하게 제압한다 했을 때 감마가 사실 베스트고 롱기누스도 뭐 세긴 하지만 완벽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 4월 분기 때는 치비 트라이브와 원탑이었지만 그거에 가려진 덱들 중에서 첫 턴에 게임을 끝내버릴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는 전개 덱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 드라이트론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죠. 감마 정도 말고는 이제 둥글게 쓸 수 있는 배터리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그 준제한이라는 거에 주목성을 갖게 된 거 아닌가. 예.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거는 이 감마에 리스크를 올려놨더니 아직도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오히려 사이드에 쓰다가 준제한이다? 이렇게 쓰면 메인에 써야지. 그런 거.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감마가 준제한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감마를 상대가 감마 의식을 안 하겠다. 그러면 그 의식을 안 하는 것만큼 감마의 가치가 더더욱 커진다 라고 생각해서 채용한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 첫 채용이 해보니까 아니 잘 통하고 모구를 떠나서 그냥 메인에 쓰는 게 세는 거예요. 맞아. 그니까 이제 그게 그냥 그대로 이어진 케이스가 좀 아닌가. 사실 처음에는 진짜 그냥 이거 메인에 쓰는 카드다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그렇죠. 실험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약간 야 사용감 그냥 야 미쳤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금제가 나온 지 거의 3개월이 다 돼가고 감마 준제한으로 이제 몇 개월을 게임을 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제가 약간 신경이 바뀌었는데 먹일만 했다. 이게 맞아요. 제 결론인 게 왜냐면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 상검이라는 테마도 그렇고 굉장히 이 감마를 자신 턴에 쓰기 좋은 덱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리고 이런 덱들이 자기 턴에 감마를 터뜨렸을 때 게임 자체를 그냥 거기서 셧다운 시켜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저는 사실 그 점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이었던 케이스였던 게 그 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대 필드에 몬스터가 없을 때 패트랩을 던지지 않는다. 그거를 의식하는 사람이 이제 조금 실력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라고 한 이유가 거기 아니면 던질 곳이 없는 덱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감마라는 카드는 카드 한 장으로 너무 많은 거를 게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카드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상대의 전개를 막는 그런 카드로만 쓰면 뭐 세지만 그럴 수 있겠지 하겠는데 특정 덱에서는 아예 메인 기믹으로 쓰거나 통했을 때 게임을 닫아버리는. 이게 그리고 자기 턴에 쓰는 감마로 나오는 혼돈 마룡. 그쵸. 카오스 룰러. 와 바로 그냥 덱 메뉴에서 까는데 여기서 이제 롱기누스가 거기서 롱기누스가 나와요. 이게 말이 되냐고. 5장을 깠는데 네. 순백의 성녀 에클레시아? 뭐 와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역시 조금 코나미가 겜잘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감마 준제한은 실제로 그러니까 굳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유가 없지 않았다. 이제 그만한 파워를 가진 카드가 맞다. 그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금제로 인한 변화들을 얘기해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 드란샤라는 존재가 되게 이질적인 존재였어요. 견제로서도 상당히 이질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카드였거든요. 트라이브리게이드 같은 덱이 쓰더라도 라이팅 스톰을 받지 않고요. 왜냐면 트라이브리게이드는 일반적으로 링크 위주의 덱이기 때문에 라이팅 스톰 같은 카드에 견제를 소실될 위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피해주는 것도 있고 약간 마종동이나 무한포용 같은 카드에 대한 대처가 되기도 했고. 마종동. 그리고 드란시아가 몬스터로 세울 수 있는 견제 중에선 몇 안 되는 페이어를 전혀 받지 않는 견제였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 드란시아의 존재가 굉장히 유니크했고 이런 점들 때문에 12 트라이브리게이드가 약점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던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플레이했던 유저로서 또 말을 하면 이게 상대 필드의 안면 표시 카드가 아니라 필드의 안면 표시 카드다 보니까 드란시아를 내고 트라이브 리게이드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있을 때 그 트라이브 리게이드 효과를 그냥 기동 효과를 쓰기 전에 이제 무효계를 안 쓰면 그 트라이브 리게이드 효과를 발동하고 거기에 무효계가 날아오는 시점에서 드란시아로 파괴를 해서 자괴를 해서 그 무효계열을 피하는 플레이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이제 나온 트라이브 리게이드의 기동 효과를 발동하기 전에 무효계열을 쓰면 상대 묘지에 있는 그 야수 계열 자원들이
그대로 그렇죠. 남아버리니까 또다시 그 현상이 반복되고 그런 점도 꽤 셌죠. 그렇죠. 그리고 트라이브리게이드가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없어지고 이제 약점들이 많이 생기면서 꽤나 환경이 다양해진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트라이브리게이드는 강하다. 못 지나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환경에 계속 트라이브리게이드도 탑에 유지되어 있고 전내계는 앞서 얘기를 했다시피 오히려 위치가 더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일단 감마 증지안이 첫 번째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드란시아가 전내계 입장에서 프리체인 제거라는 게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사실 전내계가 트라이브리게이드 상대로 되게 힘들었어요. 물론 어떤 덱이 안 힘들었겠냐마는 사실 전내계 입장에서도 트라이브리게이드를 만나는 게 되게 달갑지가 않았거든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아폴로우사를 세울 수 있다. 그렇죠. 직전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 아폴로우사를 지켜주는 드란시아의 존재. 지켜준 드란시아나 리볼트.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껄끄러웠던 것 중 하나는 역시 드란시아였거든요. 그죠. 그 드란시아가 이제 없어지면서 오히려 전내계가 이제 상승한 부분이 생겨서 그 결과 지난 분기랑 다른 게 없는 거죠. 왜냐면 지난 분기도 트라이브리게이드 전내였는데 이번에도 트라이브리게이드 전내. 요약을 하자면 금제만으로는 7월 환경을 얘기하기엔 말이 안 된다. 왜 마이? 이 금제만으로는 전에 있었던 테마와 카드풀들의 소소한 변화뿐이지 크게 저희가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 두 번째가 무엇이냐? 보통 이제 금제가 실망스러우면 그 다음을 기다리죠. 그 다음이 뭐냐? 그죠. 그 다음은 바로 신카드를 간절히 기다리게 돼요. 환경이 유지가 되면 그 환경을 바꿔줄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따라 이 부스터팩 진짜 시원치 않았거든요. 이게 맞아요. 조금 분발해라 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조금 그 환경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크게 기대가 안 되던 상황 중에서 이제 나왔던 부스터팩 버스트 오브 데스티니.